먼지 쌓인 창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박정숙 여사는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자식은 오래전에 각자의 가정을 꾸려 품을 떠났다. 경기도 안산시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2층, 이제 그녀의 집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젊은 시절, 시장 한쪽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워냈던 생활력 강한 모습은 세월의 무게 속에 희미해져 있었다. 평생의 노동으로 손마디는 투박하게 굵어졌지만 온화한 미소만큼은 여전히 간직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일주일에 두어 번 나가는 경로당과 저녁 시간 텔레비전 드라마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가장 살갑게 구는 동갑내기 김영희 할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정수가,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요즘 노인네들도 다 한다더라. 심심할 때 말벗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 영희 할머니가 반짝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불쑥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알록달록한 그림과 글자들이 가득했다. 밴드라는 이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정숙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한단 말이냐.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데. 하지만 영희 할머니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할머니는 신이 나서 정숙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어설픈 손짓으로 겨우 가입 절차를 마치고 해맑은 미소라는 닉네임을 만들었다. 젊었을 적 시장통에서 곱다는 소리 꽤나 들었던 시절의 빛바랜 증명사진을 찾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다. 며칠 동안은 뭐가 뭔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다. 그러다 낯선 알림음과 함께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조심스러운 쪽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해맑은 미소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혹여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을는지요? 정숙은 가슴 한구석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낯선 이의 따뜻한 관심이었던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더듬어 답장을 보냈다. 어머, 별말씀을요. 저야말로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시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푸른 소나무와의 어색하지만 설레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최수혁이라 소개했고 신후반의 나이에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고 때때로 던지는 농담에는 지적인 유머 감각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정숙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들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했다. 여사님, 오늘따라 창밖에 햇살이 참 곱네요. 이런 날은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창가에 앉아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어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요? 마침 국화차를 한 잔 우려 마시고 있었답니다. 역시 여사님은 삶의 멋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향긋한 국화차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윽한 향기가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지요. 최수혁은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는지 묻는 문자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고단했을 하루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때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 감성을 자극하는 시 한 구절을 공유해주기도 했다. 정숙은 그의 한결같은 세심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정숙은 하루 중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단조롭던 그녀의 일상에 오랜만에 희미한 색채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예전보다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고 경로당에서도 요즘 정숙이 얼굴에 화색이 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최수혁은 이제 정숙에게 일상의 한 부분이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위안이 되었다. 그는 정숙을 애칭처럼 정아씨라고 불렀고 정숙은 그를 살가운 마음을 담아 소나무님이라고 불렀다. 화면 너머의 존재였지만
정숙은 그가 마치 늘 곁에 있는 사람처럼 가깝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때때로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다.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나란히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리며 수줍게 미소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으로부터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글에는 깊은 고뇌와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정아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운영하는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작스럽게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중요한 해외 계약 건이 상대방 회사의 내부 문제로 인해 예기치 않게 틀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막아야 할 자금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계약 건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터라 국내 은행 업무를 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정아 씨께서 500만 원 정도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없을는지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해외에서 급히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자금이 풀리는 대로 가장 먼저 정리해서 이자까지 넉넉히 챙겨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아 씨 외에는 제가 이런 다급한 상황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부탁드릴 만한 분이 안 계십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며 가슴을 세게 쳐댔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옷가지를 팔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돈. 몇 년 전 남편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의 일부였다. 본능적인 의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혹시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런 큰 돈을. 하지만 곧이어 지난 한 달간 최수혁이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진실된 모습들, 그녀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의 사려 깊은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신중하고 점잖은 분이 설마 나를 속이랴. 오죽이나 다급하고 막막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까지 했을까. 연민과 그동안 쌓인 믿음이 이성적인 의심을 힘겹게 짓눌렀다. 소나무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제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소나무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조작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최수혁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니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고여 있었다. 잘한 일이겠지. 그분도 나를 믿고 이런 속사정까지 털어놓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믿어야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최수혁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연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간절함과 진심 어린 안도감이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했다. 정숙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해진 정숙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최수혁은 갑자기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독해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며 경황이 없어 송금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추가 자금을 부탁해왔다. 어머니, 간병비와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지만 3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아 씨의 깊은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낸 터였다. 여기서 거절하면 앞서 보낸 돈마저 영영 떼이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먼저 일었다. 그리고 위독하시다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이 돈으로 그분 어머니라도 살릴 수 있다면 결국 그녀는 또다시 그의 계좌로 돈을 붙이고 말았다. 이후로도 최수혁의 돈 요구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계속되었다. 갑자기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히 벌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명목은 끝없이 이어졌고 요구하는 금액의 단위도 점점 커져만 갔다. 정숙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늪에 빠진 듯 허우적거렸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갔고 그럴수록 그에게서 벗어나기가 심리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딸 지연은 오랜만에 엄마 집에 들렀다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엄마는 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못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때로는 돈 문제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도 많이 상했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보다. 정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연의 시선을 자꾸 피했다. 지연은 엄마의 어색한 행동과 불안한 눈빛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지연은 작정하고 다시 엄마를 찾아왔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요즘 누구랑 그렇게 밤낮으로 연락하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혹시 인터넷에서 누구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난 거 아니지? 나 정말 걱정돼서 그래.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도 모르게 발끈하는 마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 큰 내 엄마 일에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모처럼 걱정해서 찾아온 딸에게 날카로운 말을 쏘아붙이고 말았다. 지연은 엄마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크게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상관 있지. 내가 엄마 딸이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요즘 인터넷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엄마는 몰라서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그러다 큰일 나. 두 모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거실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결국 지연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난 정말 모를 거야 라는 말을 매몰차게 남기고 팽하니 집을 나가버렸다. 정숙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가슴을 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 지연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소나무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이 세상 유일한 사람인걸.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필사적으로 떨쳐내려 했었다. 경로당 친구 영희 할머니도 정숙의 눈에 띄는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예전보다 말이 현저히 줄었고 안색도 눈에 띄게 어두워 보였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숙아, 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통 기운도 없어 보이고 얼굴이 말이 아니게 수척해졌어.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깊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툭 던질 뿐이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 연애하는 게 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조심은 해야 하는 법이다. 요즘 세상에 순진하게 믿을 놈 하나 없다잖니. 그 말이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정숙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심리적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최수혁과의 약속된 만남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다. 처음에는 급한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집안의 경조사가 생겨서 그의 변명은 마치 화수분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그가 보내오는 사진 속 배경은 항상 고급스러운 호텔 스위트룸이나 그림처럼 아름다운 해외 휴양지였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항상 흐릿하거나 교묘하게 가려진 뒷모습뿐이었다. 정숙은 어딘가 미심쩍고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오죽이나 바쁘고 사정이 많을까라며 애써 그를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최수혁은 자신이 최근 인수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라며 내부 사진 몇 장을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보내왔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정갈한 음식 사진들이었다. 정아 씨,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아 씨만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말에 정숙은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그와의 만남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날 저녁 마침 주말을 맞아 초등학생 손녀딸 서윤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왔다. 10살 배기 서윤이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듯 스마트폰을 제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이였다. 정숙은 최수혁이 보내준 멋진 레스토랑 사진이 생각나 무심코 서윤이에게 보여주었다. 서윤아, 이 식당 참 멋지지 않니? 할머니 친구분이 새로 인수하신 곳이라고 하시더라. 서윤이는 사진을 한참 동안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익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찾았다! 할머니, 이거 봐봐! 이 식당 사진들 인터넷에 서울 강남 최고급 한정식 맛집 베스트 10이라고 나오는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이랑 똑같은데? 할머니 친구분이 진짜 이 식당 사장님 맞아? 여기 엄청 비싸고 유명한 곳이래. 서윤이가 의기양양하게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최수혁이 보내준 레스토랑 내부 사진과 놀랍도록 똑같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슐랭 씀스타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예약 필수 궁중요리 전문점이라는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정숙의 눈앞이 순간 하얘지며 아찔해졌다. 심장이 바닥 없는 곳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소나무님이, 그 다정했던 소나무님이 나를 속였을 리가 없어. 그날 밤 정숙은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웠다. 서윤이가 돌아간 후 그녀는 최수혁과의 지난 몇 달간의 대화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다. 그의 다정했던 말들, 애틋했던 약속들, 그리고 간절했던 부탁들, 그 모든 것이 한낱 연극이었고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수혁이 보내준 다른 사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그가 해외 출장 중이라며 보내온 멋진 도시의 야경 사진들은 유명 여행지의 홍보용 사진이었고, 그가 타고 다닌다는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 사진은 자동차 회사의 광고용 사진이었다. 그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거짓말로 정교하게 쌓아올린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숙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사실보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토록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한 조각에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린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밤새도록 그녀의 흐느낌은 낡은 연립주택의 차가운 벽을 타고 낮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딸 지연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해야 했다. 지연아, 내 말이 다 맞았구나. 내가 정말 큰 바보였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숨소리와 함께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엄마 집으로 달려왔다.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붓고 얼굴이 회쑥해진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덤덤한 척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숙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지연은 말없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엄마,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야.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하지만 엄마 마음 다친 그건 정말 어떡하면 좋아. 지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숙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정신을 차린 모녀는 곧바로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최수혁과의 SNS 대화 내용과 그동안의 송금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 사기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포폰의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경찰서를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그 파렴치한 사기꾼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이 어리석고 외로운 마음을 이용당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지막으로 최수혁의 SNS 계정을 찾아보았다. 예상대로 이미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삭제된 후였다. 그가 남긴 모든 다정한 말들과 약속들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허탈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의 번호로 마지막 전화를 걸어보았다. 역시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정숙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자책감에 빠져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식욕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져 좋아하던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딸 지연은 그런 엄마를 외면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퇴근 후 엄마 집을 찾아와 곁을 지켰다. 정성껏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밤늦도록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한동안 서먹했던 모녀 사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애틋하고 가까워졌다. 시간이 조금씩 아주 더디게 흘러가면서 정숙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에 한번 같이 가볼까? 거기 가면 엄마처럼 힘든 일 겪으신 분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도 많다고 하더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정숙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모두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간곡한 권유에 못 이기는 척 복지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다른 노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자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치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몇 달 후 정숙은 동네 경로당의 작은 강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우연히 시작했던 인터넷 세상에서 저는 어떤 사람의 달콤한 말과 거짓된 관심에 속아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던 노인들의 눈시울이 하나둘 붉어지기 시작했다. 정숙은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웠던 경험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다양한 유형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진심을 담아 강조했다.
강의가 끝나자 경로당을 가득 메운 노인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정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과 후회의 그늘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그늘 너머로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강인함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과거 속에 홀로 갇혀 있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용기 있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사기꾼 최수혁, 아니 그의 진짜 이름이었던 젊은 청년 김민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유사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뒤늦게 들려왔다. 법의 심판은 때로는 더디게 찾아오지만 결코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담담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선 그에 대한 오랜 분노와 원망마저 시간의 흐름 속에 희미하게 씻겨 내려간 후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